하나 더 있는데 지인분이 어디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뒤로 넘어지셨는데 앞니가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뒤로 넘어졌는데 앞니가 깨졌다고요? 제가 또 마침 적절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 병원에도 이렇게 앞니가 부러져서 오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이렇게 앞니가 부러지면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임플란트? 저희가 응급 상황 중에서 치아가 빠졌을 때 뭐 우유에 담거나 생리식염수에 담거나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어요. 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두 번 못 살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치아가 뿌리까지 온전히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게 온전히 빠지는 경우에는 어린이들, 거의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 때는 뼈가 되게 무르기 때문에 뭔가 충격에, 그러니까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온전히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다 빠지면은 그때는 뿌리의 주변에 있는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넣고 와가지고 한두 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면은 이 살리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치아가 빠졌을 때의 응급 상황인데요. 이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치아가 부러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치아가 부러진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렇게 치아 안쪽에 신경 치료를 하고 주변에 까만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예전에 보철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하셨는데 뿌리 쪽에 충치가 생기신 거예요. 충치가 생기면은 일단 치아가 굉장히 푸석푸석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해진 치아를 가지고 뭔가 단단한 걸 씹었을 때 갑자기 치아가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엑스레이 상에서도 여기 치아 머리 부분 하나만 덩그라니 없는 게 보이죠. 다른 치아는 그래도 괜찮은데 앞니 쪽이 이제 부러지신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앞니부터 여기 이제 작은 어금니 부분까지 치아가 연달아서 부러진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이 뿌리 부분에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다 보이죠. 네. 그러니까 충치가 다 생기신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뭔가 씌우는 치료를 하면은 보철물과 그 경계 부분, 치아의 경계 부분을 잘 닦아주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봐도 뿌리만 이렇게 4개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머리 부분이 없어진 게 보이죠.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앞니 전체가 날아간 경우예요. 똑같죠? 이제 좀 보이시죠? 네, 이제 좀. 까만 부분들이 이 충치가 내부에서 생겨가지고 치아가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이 충격에 의해서 치아가 부러지고 머리 부분이 없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상에서도 앞니 부분만 없어진 게 보이고요. 이렇게 앞니가 부러졌을 때는 보통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플리퍼라고 하는 임시 틀니를 껴줍니다. 저희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걸 껴드리거든요. 앞니 부분이 이제 없는 경우 이렇게 임플란트 하고 나서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플리퍼라고 하는 임시 틀니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게 틀니이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주무실 땐 빼고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식사하실 때도 빼고 있어야 되고 착용한 순간부터는 틀니 통도 들고 다니셔야 돼요. 되게 불편하죠. 임시적으로 채워넣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불편감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1차적으로 다른 치료 방법을 권해드리곤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치아를 빼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치아까지 연결해 드린 거예요. 이게 여기 실밥 보이시죠? 네. 이 엑스레이를 보셔도 임플란트가 들어간 게 보이죠? 이렇게 임플란트를 들어가고 나서 저희가 위쪽에다가 치아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하이니스라는 보철 시스템인데요. 수술한 당일에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컴퓨터로 본을 뜨게 됩니다. 예전에 혹시 본 떠보신 적 있으세요? 네. 기억나세요? 뭐 어떤 걸로 본 떴는지? 고무 같은 거 입안에 들어가가지고 핑크색 그쵸. 같은 걸로 막. 그렇게 이제 본을 뜨기도 하지만은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한다고 하거든요. 구강 스캔을 해가지고 임플란트 한 부위에 그 본을 떠가지고 저희가 보철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한 당일날 이렇게 본을 뜨면은 저희는 자체 기공소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공소에서 이런 식으로 보철물을 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럼 제작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그 보철물의 거의 한 90% 이상을 내부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고 환자 맞춤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철물을 만들면은 저희가 수술한 다음 날 이렇게 치아를 껴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수술하고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아가 껴져 있으면은 다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분이 임플란트를 수술을 받은지 원래 상태가 이런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임시 치아를 바로 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불편한 임시 틀니로 이제 꼈다 뺐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불편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잠잘 때 뺄 필요도 없고 식사하실 때 뺄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훨씬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케이스를 보자면은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시면은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위에 이제 임시 보철물을 연결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앞니 부분 발치하고 나서 당일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수술하고 다음날 소독할 때 이렇게 임시 보철물까지 껴드린 감쪽 같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다른 데에서는 앞니 부분을 바로 만들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되니까 여기서 수술 받겠다. 자체 제작.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빨리 이게 완성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수술하고 치약의 쿠팡 아닙니까? 맞아. 이렇게 이제 앞니 부분을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으면은 가장 좋지만은 이걸 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안쪽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은 뿌리 끝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뼈가 많이 파괴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임시 보철물을 끼지만은 그게 이제 임플란트가 뼈 안에서 어느 정도 고정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정 수치 이상. 근데 뼈가 너무 파괴되어가지고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심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때는 불가피하게 꼈다 뺐다 하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뼈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임시 보철물을 장착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만족도 높은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잇몸이 막 무너져서 치아가 빠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잇몸이 약해져서 빠지시는 분들은 혹시 다른 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게 감염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이런 세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는 합병증들이 발생을 해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당 수치가 너무 높거나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도 수술 방법이 1회법이 있고 2회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나눈 2회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임시 틀니를 사용해야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임시 틀니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들었는데 이제 밥 먹을 때 빼야 되고 그렇죠. 잘 때 빼야 되고 그럼 이거 거의 심리적인 용도의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그 사회적인 용도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말을 해야 될 때 보이니까 보이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그 용도라고 보셔야죠. 이거는 임플란트도 뼈 안에 들어가고 나서 안정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한 2, 3개월 정도. 그래서 그 기간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이걸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